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166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사망자도 어제보다 1명 더 늘어나서 모두 2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메르스 한 달을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메르스 초반 때부터 국민들이 제발 정보 공개를 좀 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비밀주의로 일관하다가 끝내 국민 여론에 부닥쳐서 정보를 공개했지요. 그러다가 결국 세계보건기구 등은 초기 대응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8.6%가 메르스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공개, 투명성, 신속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 보건당국이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휘체계도, 매뉴얼도,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이대로 보건정책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끔찍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팟짱은 메르스 한 달을 맞이해서 삼성 서울병원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박 의원을 직접 만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가뭄, 농산물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댐을 또 건설해야 되는 것일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물 부족 상태가 맞기는 한 것일까요? 오늘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수자원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가뭄, 4대강 그리고 댐 정책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오늘은 정부의 메르스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그리고 정치 정례 조사 결과 발표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금요일의 고정 코너죠.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오늘은 이상민 의원이 노래까지 하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이택수의 여론 읽기. 매주 금요일의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오늘도 메르스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메르스 관련된 국민적 공포가 사실은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우려,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정부의 메르스 대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하셨네요. 우선 정보 공개 투명성, 신속성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지난 토요일 날 13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와 한국의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초기 대응 실패 원인 중 하나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꼽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재 메르스의 대처를 위한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물어봤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88.6%, 10명 중에 9명가량이 부정평가를 했고요. 잘 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8.2%로 10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한국의 네. 메르스 합동평가단의 진단처럼 초기 대응 실패의 주요 원인은 바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속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네. 여전히 이번 주 들어서 조사 결과도 10명 중에 9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정평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좀 어떻습니까? 고른 분포겠지만요. 네,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지역이 광주 전라 지역이었습니다. 네. 광주 전라 지역도 피해 시민들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95.2%가 부정평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이 89.6, 경기 인천 89%로 나타났고 피해자가 나타났던 대구 경북도 87.8%로 낮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지역도 90%로 역시 제주 지역도 지금 그러니까요. 141번 환자가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의 우려도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제주는 그래도 메르스 청정 지역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 판단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 전 국토가 메르스로 몸살을 네.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직종별로나 뭐 지지 정당별로 이념 성향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가장 높은 직종은 이제 사무직이었고요. 95.3%가 부정평가를 했고 보통 이제 정부의 우호적인 직업군이 노동직 네. 이쪽도 역시 92.3%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뭐 그나마 비교적 부정평가가 낮았는데요. 83%로 나타났고 이념 성향별로는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진보 계층으로 93.2%가 부정평가, 중도층도 92.2%, 그리고 보수층도 역시 85.1%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78%가 부정평가를 했고요. 나머지 새정치민주연합 94%가 부정적인 평가했고 무당파도 93.5%가 부정평가를 해서 뭐 지역이든 직업이든 그다음에 지정당 이념별로 모두 대부분 부정평가가 10명 중에 8명, 9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메르스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걸까라는 신뢰도에 굉장히 의문이 좀 있는 편인데요. 관련해서는 좀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달 초 6월 4일 날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68.3%가 부정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11일이 지난 시점인 15일 날 저희가 조사한 건데 68.9%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68.3%에서 0.6%포인트 증가한 거의 변화가 없는데 약간 지금 늘어난 수준인데요. 역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신뢰한다는 의견은 10명 중에 3명이 채 안 되는 27.2%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벌써 메르스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지역별로는 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이 문항도 광주 전라 지역에서 87.6%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요. 네. 그 다음이 경기 인천 지역이었습니다. 평택 지역이 포함된 경기 인천 지역에서 73.9%가 불신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서 매우 높았고 네. 그 다음이 서울이었습니다. 65.8%, 또 대전, 충청, 세종 64.3% 이렇게 나타났고요. PK 지역도 역시 10명 중에 6명 이상, 대구, 영북이 61.2%, 부산, 경남, 울산이 60.7%가 정부를 못 믿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여론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직군별로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역시 이제 사무직에서 불신 의견이 높았습니다. 82.3%가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노동직은 그보다 좀 작은 62.9%가 불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학생층이 또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 의견이 높은데 79.5%가 이번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서 가장 높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직군별로 좀 낮은 편이 농림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50.7%가 신뢰한다, 49%가
불신한다. 거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직종은 모두 불신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말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는 또 네.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이게 좀 국민적 신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커지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메르스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정례 정치조사 관련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 리얼미터에서는 지난주 34.6%의 긍정평가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조금 회복하는 양상 35.5%를 기록했다가 화요일 수요일 날 조금 빠졌습니다. 34% 또 33.7%까지 좀 저점을 찍었었는데 어제 황교안 총리가 임명 가결됐죠. 네. 국회에서 이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면서 좀 소폭 반등해서 37.2%까지 올랐는데요. 네. 오늘 조금 전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조사에서 마감하기 때문에 주간 집계가 조금 전 발표가 됐는데 29%로 지난 연초에 연말정산 세금 폭탄 그때 29%까지 떨어졌었는데 네네. 그때랑 지금 동일한 29%로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61%로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저희 리얼미터에서 부정평가가 지난주에 60.8%까지 올랐는데 네. 이번 주도 뭐 저희 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60, 61.1, 62.1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조금 빠져서 58.6%로 약간 빠졌는데요. 저희 조사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어제 임명안이 가결되면서 조금 긍정적인 여론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조사까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조사에서는 하락 곡선은 좀 멈춰가는 듯 보이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저점을 찍는 29%까지 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뭐 뚜렷한 대책은 아직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별 분포를 좀 살펴볼게요. 네, 수도권부터 보면은요, 서울이 36.4%의 긍정평가, 경기 인천 34%. 경기 인천이 아무래도 피해 주민이 많았기 때문에 네.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대전, 충청, 세종은 41.7%로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 45.3%, 대구, 영북 45%. 뭐 영남권은 그래도 40%를 좀 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광주, 전라 지역은 16.6%만 긍정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광주 전라에서 제일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사실 그닥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6, 34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평가가 그다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로는 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20대 가장 낮았습니다. 15.9%만 긍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4%가 잘 못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30대도 23.8%만 긍정평가를 했고요. 11.7%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40대도 뭐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24.4%만 긍정평가를 했고 72%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50대는 긍부정이 비슷했습니다. 48.5 대 46.8 긍부정이 비슷했고요. 60대 이상은 긍정이 69% 대 26% 역시 긍정평가가 뭐 대략 2.5배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갤럽 조사에서 조금 전 소개해드린 갤럽 조사에서는 50대도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30%대가 다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들어서는 메르스 환자가 좀 주춤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에 메르스 확진 환자의 그 증가 혹은 뭐 감소 뭐 이런 실제 메르스 확진 환자들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사망자들의 분포 이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대가 등을 돌리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고요. 60대 이상에서 그래도 아직은 좀 그 긍정평가가 우세하지만 사실 60대 이상의 사망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메르스 관련해서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닌데 이분들의 지지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지 정당별로도 좀 차이가 있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78%로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지지층은 87.4%가 부정평가를 했고 긍정평가는 9.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4.4%밖에 긍정평가가 나오지 않았고요. 무당파층에서도 역시 부정평가가 74.2%, 긍정평가는 15.9%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직군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역시 사무직의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68.7%가 부정평가를 했고, 네. 그리고 노동직도 63.6%가 부정평가해서 긍정평가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가정주부도 원래 전통적인 긍정적인 지지층인데 그렇죠. 예. 48.1 대 48.5 부정평가가 0.4%포인트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층도 부정평가가 52.6%로 긍정평가 44.1%보다 높아서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 아까 말씀하신 60대에서도 긍정평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구 경북이 부정평가가 이번 주에 조금 늘어났고요. 이 직군별로 이 자영업자나 아니면 노동자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진정이 돼야 메르스 정국이 좀 종식이 돼야 좀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어떤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 지지율 여전히 30%대 중반으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네. 이번 주도 30%대 중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36.5%였는데 월요일날 36.9%, 화요일 37.2, 그리고 수요일 36.8, 어제가 37.7, 대략 36%, 37%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 30.3%였는데 이번 주 29%로 시작해서 화요일 29.5%, 수요일 30%, 그리고 다시 어제는 조금 빠져서 27.2%였습니다. 대략 한 27 내지 28%의 주간 집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갤럽 조사가 조금 전 발표된 거 보니까 모처럼 네. 갤럽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 등락폭이 크진 않는데 네. 모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오른 25%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지난주 40이었는데 이번 주도 40이었고요. 갤럽 조사에서 조금 특이사항이 대통령 지지율의 등락 폭은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좀 빨리 반영되거나 좀 등락폭이 큰데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40%를 항상 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조사기관과 조금 다른 점인데요. 네. 일단 갤럽 조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반등했다는 점에서는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조금 반색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인데요.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이렇게 고른 분포로 가는 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는 것은 좀 어떤 함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이게 메르스 때문이다 이렇게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어떤 분석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5년 단임제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차이점이죠. 새누리당의 김우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등 잠룡들이 포진되어 있는 측에서의 미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은 유권자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오는 8월이면 집권 중반을 찍고 그다음에 내리막길로 이제 가는 후임 대통령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유권자들이 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이 또 내년 총선을 지나면 더욱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눈치를 덜 보겠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레임덕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데요. 일단 메르스 정국에 더해서 이런 5년 단임제의 어떤 한계 때문에 조금 하락 곡선은 불가피한데 그 곡선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참 이 30%를 넘기 턱걸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당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지정당 없음이 28%나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정의당이 이번에 그 진보정당들 통합해서 새롭게 진보정당 재편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5%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등락폭이 없거나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원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미래 권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의당에서 지금 잠룡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치인이 지금 그닥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심상정 대표가 잠룡으로서 간혹 거론이 되고 또 여론조사에도 포함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정당에 비해서 그런
스타 정치인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네. 그 현역 의원들 자체 절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뭔가 새를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5% 이상 지지율이 나타나고 10%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정의당의 역할이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보이진 않고 최근 메르스 전국에서는 더욱 이제 박원순 시장 등 새정치연합 소속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소외된 듯한 모습이라서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갤럽 조사에서도 가장 높았던 게 지난 4.29 재보궐선거 직전이었는데 29%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저희 조사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항상 조금 낮은 편의 지지도를 나타내는 게 갤럽 조사인데 네네. 선거가 다가오면 뭉칩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조금 느슨해지고 정당보다는 잠룡들의 지지율에 조금 더 주목하는 야권 지지층 20, 30대의 어떤 정책 성향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무튼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물론 이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 반 우려 반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메르스 정부의 반사이익으로 지금 20% 지금 중반까지 혹은 중후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잘만 하면 30%대도 복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 내용과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네. 지지율 변동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그나저나 지지정당 없음, 무당파층이 굉장히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28%,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잠룡들 혹은 광역단체장들의 역할은 조금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었습니다만 아무튼 양당 모두 이 메르스 정국에서 뚜렷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을 두고 청와대와 힘겨루기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음의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여야 모두 좀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데 특히 여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번에는 그 무당파층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정당의 역할이 없는 좀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기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서 네.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역시 21.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지난주에 19.9%였는데 이번 주에 모처럼 20%대를 회복해서 21.7%로 어제자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네. 주간 집계는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해서 월요일날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대략 지난주보다는 상승 곡선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 20.5%로 지난주 19.5%였는데 역시 다른 여권 주자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김무성 대표 중심으로 아무튼 여권 지지표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도약에 따라서 약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15.9%의 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17.5%였는데 아무튼 하락 곡선이 좀 완화되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소폭 더 빠졌는데 아무튼 박원순 시장으로의 지지율 결집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결과 아닌가 싶고요. 또 혁신위원회가 역시 친노냐 또 비노냐 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음 주에 혁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7.3%로 4위, 김문수 전 지사가 4.9%로 5위였는데 이 두 분 다 지난주보다 약간 빠진 모습으로 어제 결과가 나타났고요. 안희정 지사가 4%, 정몽준 전 대표가 3.8%, 홍준표 지사 3.2%, 남경필 지사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네.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무성 대표의 경우 물론 이제 여권 지지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몰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김무성 대표 간에 이런 거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특히 이제 메르스 정국에서 박원순 시장은 많은 이렇게 행보를 해서 국민들의 눈에 띄었던 반면 김무성 대표는 특별하게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했던 어떤 대안 제시나 정책과 관련된 행보는 없었는데 이미지 정치에서는 아무튼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밥집 방문이라든지 아. 등에 대해서 보수층이 그나마 지금 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 잠룡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금 잠룡들이 김문수 또 뭐 정몽준, 홍준표, 남경필 이런 잠룡들인데 나머지 주자들이 뭐 더 좋은 호재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은 김무성 대표로 저희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율이 지금 쏠리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야권은 반면에 뭐 박원순 시장도 있고 문재인 대표, 안철수, 안희정 지금 이분들이 여권 잠룡들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이 여권에서는 혼자 이렇게 독주하는 것이지만 사실 야권의 주자들의 경우에는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을 다 합치면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황교안 총리 임명한 통과 과정에서 여권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름 선방했죠. 그래서 네, 웃는 모습에 어제 네네.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황교안 총리 인선도 아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지역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울 쏠림 현상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가장 강세를 나타낸 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25.9%로 전체 평균 21.7%보다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라 지역에서 29.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20%대를 나타냈고요. 나머지 영남권에서도 10%포인트 이상 나타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PK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어제 가장 야권에서는 높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PK 지역에서는 역시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표가 분산이 됐는데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PK 지역 지지를 다 이제 혼자 가져가기 때문에 네.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아무튼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지금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30대가 31.2%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20대가 30.5, 20, 30대에서 아무튼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그보다 낮은 10%포인트가량 낮은 21%가량으로 서울 20, 30대에서 지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지지율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를 좀 앞서고 있는 것 같고요. 40대도 역시 18대 23.9, 18.6대 23.9로 문재인 대표보다 박원순 시장이 대략 한 5%포인트가량 높은데요. 20, 30대와 40대에서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지지율이 다음 주에도 지속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메르스 대책과 관련된 국민조사는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신뢰 수준은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조사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례 정치조사의 경우에는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뢰 수준은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